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11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뭐 정말 무시무시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2019년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팀이 정말 이제 후반기에 뒷심으로써 좋은 이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그때 그 느낌이 나는 뭐 이제 솔직히 이제 그때보다는 조금 뭐 비링턴도 사실 그때보단 좋지는 않아요. 그때가 생각나는 그 느낌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11연승을 달리고 있다라는 거 이제 요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피츠버그전이었거든요. 오늘 피츠버그전에서도 결국 이제 5대 4로 연장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시즌 11연승 달성에 성공을 했네요. 사실은 뭐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블루스가 조금은 끌려가는 경기를 하는 빈도도 좀 늘어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꾸역꾸역 역전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2골 넣어가지고 역전을 한다라든가 그런 그림들이 최근에 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좀 안 좋긴 해도 이제 어쨌든 결과는 승은 승이다. 그게 이제 패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11연승을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단 타이 기록입니다. 예.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연승 기록 같은 경우에는 2018-19 시즌 왜 이제 18-19 시즌이 계속 이제 소환이 되는지 그죠? 좀 감이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2018-19 시즌에 이제 1월 23일부터 2월 19일까지 11연승을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크랙 베루비 감독으로 12월쯤이었나요? 이제 거의 이제 감독 전환을 한 다음에 거의 꼴찌 이제 팀이 이제 거의 꼴찌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쭉 올라오면서 결국 이제 우승까지 하는 그런 그림이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의 11연승입니다. 어쨌든 이제 11연승 같은 부분. 그리고 이제 중후반기에 이렇게 뒷심이 딱 붙으면서 정말 그 무지막지한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 2018-19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시랑 전적을 비교를 해봐도 좀 냄새가 비슷해요. 그때도 이제 정규승 8승에 연장 이후 승리가 3승이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규승 8승에 연장 이후 승리 3승. 이렇기 때문에 비슷한 게 참 많죠. 그죠? 게다가 이제 비링턴이 또 이제 잘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18, 19가 꽤 소환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 더. 골 득실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 골 득실도 비슷해요. 18-19 시즌에 11연승 기간 동안 43득점 16실점을 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41득점 14실점이니까 거의 똑같죠. 이제 이런 그림에서도 어지간히 잘 나가는구나 라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후반기 이야기 들어가 보면 후반기 최고의 팀입니다.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네이션스 토너먼트가 좀 그 전반기 후반기를 물론 이제 이게 확실한 전반기 후반기는 보통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진짜 전반기 후반기 되려면 41경기에서 딱 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통념적인 그 전후반기를 나누는 이제 그 분기점은 보통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올스타 브레이크라든가 뭐 올해 같은 경우에 포네이션스 토너먼트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포네이션스 페이스 오프 이후에 순위를 보시면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1위입니다. 17승 2패 2연장패 승점 36점 나오게 되면서 전체 1위고요. 세인트루이스 댈러스 지금 뭐 연승 댈러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연승가도 달리면서 좋은 모습. 그리고 란타넨도 이제 요즘 포인트를 좀 많이 뽑아내고 있고 하는 그림인데 댈러스보다도 더 좋아요. 15승 3패 2연장패니까 댈러스보다 더 좋고 LA 킹스 14승 6패 2연장패인데 이 팀보다도 훨씬 좋은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최고의 후반기 팀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득점 스페셜 팀이라고 적어놨는데 스페셜 팀은 뭐 그렇게 파워플레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거 다 뽑으려다가 그냥 득실이 굉장히 또 압도적이라서 이제 그거 두 개만 이제 가져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네이션스 토너먼트 이후에 이제 득실 랭킹을 보시면은 3.86득점 전체 1위고 2.14 실점은 전체 3위에 육박을 하는 어마무시한 지금 이제 뭐 이런 득실적인 부분으로만 봐도 그냥 단순하게 봐도 이 팀이 요즘 거의 질 수가 없다. 그렇죠. 이제 거의 4골 가까이 득점을 하는데 실점은 뭐 거의 2골 정도 실점을 하는 그림이니까 거의 뭐 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슈팅 통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몽고메리 감독이 뭐 예전 보스턴 때도 그랬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적으로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죠. 물론 이제 그 보스턴 그 시즌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이제 수비가 흔들흔들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발군의 슈팅 통제 능력 같은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포네이션스 토너먼트 이후에 경기당 슈팅 허용이 2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3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슛 블로킹 같은 경우에도 334개나 이제 했기 때문에 전체 7위에 육박을 하고 있네요.
60분당 슈팅 그 블로킹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높은 순위는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그냥 깡 블로킹 숫자도 적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골리가 또 이제 슛 블로킹을 일선에서 잘 해주고 유효 슈팅이 덜 들어온다는 물론 이제 유효 슈팅이 들어오는 것도 적은 유효 슈팅인데 굉장히 위협적으로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1차적으로 슈팅이 경감이 유효 슈팅 자체가 경감이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좀 이제 골텐딩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네이션스 토너먼트 이후에 비닝턴 선수의 성적이 어마무시하죠. 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좀 떨어진 거예요. 11승 2패에다가 평균 실점 2 그리고 이제 91.9%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진짜 그 장기 계약을 한 이유가 이런 느낌도 좀 기대를 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동안 사실은 이제 비닝턴은 좀 점진적으로 성적이 떨어지고 있었던 꼴이었었는데 그 우승 이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규 시즌에도 이제 꽤 톡톡히 역할을 제대로 하고 뭐 돈값 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91.9%라는 게 사실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포네이션스 페이스오프 브레이크 이전 이후 비교를 해보면요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성적이 이전에는 15승 19패 4연장패 2008-9에 89.7%였었는데 그 이후에는 11승 2패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실점 2에 91.9%니까 뭐 어쨌든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온 부분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뭐 세이브 성공률이 2%나 이제 플러스가 된 부분 이제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NHL에서 포네이션스 페이스오프 이후에 2실점 이하 경기 숫자 골리들 중에서 이제 누가 제일 많이 했는가를 보면은 비닝턴 선수가 9번이나 기록을 했기 때문에 4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이 진짜 실점 관리 같은 부분, 평균 실점 관리 같은 부분도 아주 준수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포네이션스 페이스오프 이후에 왜 자꾸 토너먼트라고 그러지? 포네이션스 페이스오프 이후에 92.0% 이상 경기 숫자 이것도 비닝턴 선수가 8번이나 기록을 하면서 셰스트루킨, 구스타프손이랑 같이 5위에 올라 있습니다. 공동 5위에 올라 있어요. 이제 이런 느낌하면 지금 보시면은 거의 다 지금 그죠? 네 번째 손가락 안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고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를 보셔도 92.2%. 물론 이제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 92.2%라고 하면은 초월적으로 좋은 수준이냐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포네이션스 페이스오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 이후로부터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가 10위 올라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경기 8경기 이상 한 선수 기준으로 왜냐하면 경기 적을수록 이게 이제 조금은 의미가 없는 동계가 나오는 이제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물론 이제 열 몇 경기 이것도 그렇게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포네이션스 이후로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비닝턴 선수가 탑 10 들어온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재밌는 건 조엘 호퍼 선수가 11위라는 겁니다. 같은 팀이죠, 그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팀이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제 비닝턴이 이렇게 이제 경기력을 되찾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뒤에는 결국 이제 좀 득점 창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결국 이제 토머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공격수 2명 홀러웨이랑 토머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토머스랑 홀러웨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굉장히 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득점이 잘 굴러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슛 블로킹을 위시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비닝턴의 퍼포먼스, 비닝턴뿐만 아니라 호퍼의 퍼포먼스까지 이렇게 살아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블루스가 전반적인 실점 관리가 왜 잘 되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케이터 공격수로 넘어가 봅시다. 토머스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것도 이제 토네이션스 페이스오프 기준으로 뽑아본 건데 스케이터 포인트 랭킹입니다. 전체 1위가 토머스 선수였었어요. 21경기에서 7골 23어시스트 30포인트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체 1위였었고요. 닉 스즈키 선수가 19경기에서 11골 18어시스트 2위 그리고 쿠체로프 선수가 19경기에서 8골 21어시스트로 29포인트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체로프 선수가 최근에 포인트 페이스가 진짜 좋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맥키넌 선수도 이제 포인트에서 오늘 또 뒤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뭐 맥키넌 선수까지 완전히 다 추격을 한 그런 모습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쿠체로프 선수도 올해 정말 또 뒷심 엄청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선수보다도 더 좋은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스즈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러치 상황의 활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몬트리올에서 정말 중요한 득점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에 올라 있고요. 어쨌든 토머스 선수가 포네이션스 페이스오프 이후로 따져보면은 전체 1위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쿠체로프보다 어시스트 숫자가 더 많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 숫자를 2경기 더 하긴 했는데 뭐 그러면 이제 쿠체로프도 멀티 어시스트는 별 일도 아니니까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비슷하거나 역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쿠체로프랑 비슷하게 간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물론 이제 토머스 선수가 원래 이제 이 선수가 워낙 플레이메이킹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선수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뭐 거의 이제 리그 탑 정말 리그에서 완전 S급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나오고 있다라고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시스트 능력 굉장히 꾸준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 4개의 시즌에서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50 어시스트는 그냥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22, 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47 어시스트인데 거의 뭐 50 어시스트 4452이야 뭐야. 거의 이제 47 어시스트 거의 50 어시스트 올렸으니까 이제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그냥 어시스트고 초록색이 이븐 스트렝스 어시스트 그리고 이제 이 뭐냐 청록색이 파워플레이 어시스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30개 이상 매 시즌 1분 스트렝스 어시스트 30개 이상 지금 최근 4시즌 동안 해주고 있고요. 파워플레이 어시스트도 10개 이상씩 해주고 있는 모습. 이제 이런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꾸준한 어시스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스틱 핸들링 그리고 퍽 간수 능력. 사실 이 선수가 스피드가 빠른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패스 퍽 간수 능력과 그리고 이제 패스 정말 이제 스틱 핸들링과 이제 같이 콤보로 나오는 패스를 뿌려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말 좋은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퍽 간수 능력 플러스 플레이메이킹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말 많은 어시스트 올해 같은 경우에도 50개 넘게 벌써 기록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페이스로 봤을 때는 뭐 커리어 하이까지도 뭐 볼 수 있습니다. 뭐 60 어시스트 저게 이제 커리어 하이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꾸준하게 올해도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콜로라도전에서 나왔던 어시스트 장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파워플레이 장면이었는데 그 토머스 선수가 뭐 엊그제 제가 이제 파워플레이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원스런 파워플레이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은 스트롱 사이드 플랭크 그러니까 퍽이 있는 쪽 사이드의 플랭크 이쪽 들어온 선수 이 선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원스런 파워플레이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그 역할을 토머스가 맡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패스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앞 그리고 이제 뭐 그죠? 왜 이제 이 스트롱 사이드 플랭크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냐고 하면은 1-3-1은 사실은 이 선수가 이제 만들어주는 그 경우의 수 같은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 선수가 뭐 자주 보이는 패턴으로는 골라인 아래쪽 가면서 범퍼 쪽 연결해가지고 이제 슈팅, 그죠? 뭐 이것도 이제 기점이 이제 요 선수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또 심플레이 같은 부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치네비치가 지금은 내려와 있지만 조금 더 올라오는 과정을 했을 때는 그죠? 요렇게 이제 2명의 옵션, 하나의 심으로 이제 2명의 옵션을 노릴 수 있는 범퍼도 노릴 수가 있고 반대쪽 사이드 플랭크 이제 요렇게 노릴 수 있으면서 이제 또 득점을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냥 이제 뭐 수비수 경유를 하면서 반대쪽 전환해가지고 이쪽 반대쪽 윅사이드 플랭크가 이제 슈팅 때리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선수가 기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플레이에.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또 이제 내려오면서 또 이제 또 옵션을 더 창출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트롱 사이드 플랭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역할을 역시나 토머스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장면에서 근데 이제 지금 이 17번 선수가 살짝 경계를 하고 있고 근데 원래는 이제 콜로라도가 이렇게까지 이제 포메이션이 갖춰진 느낌으로 수비를 하는 그림이 됐을 때는 콜로라도는 1-2-2를 잘 안 쓰는 팀이거든요. 원래 이제 요즘에는 거의 다 1-2-1을 씁니다. 1-2-2가 아니라 1-2-1 그죠?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 지금 이제 좀 그런 느낌으로 서 있습니다만 근데 일반적으로 콜로라도가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지는 않아요. 전술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플랭크 견제에 목적을 두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정석적으로 1-2-1을 많이 쓰는 과정인데 요즘에는 근데 이제 콜로라도는 사실은 이제 1-1-2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요렇게 이쪽 사이드 한쪽 사이드에서 퍽이 플레이가 되고 있을 때 요렇게 박스를 형성을 하면서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동시에 그죠? 왜냐면 이제 이쪽에서 퍽이 놀게 되면은 수비수도 이쪽 국면 그죠? 이제 바드로 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넘겨주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 압박을 이 2명의 이 스트롱 사이드 쪽에 있는 페널티 킬러들이 굉장히 압박을 세게 들어가면서 이제 또
플레이를 방해를 하는 그런 패턴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느낌에서는 사실은 원 그러니까 투 요런 느낌으로 서 가지고 수비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포메이션이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제자리를 못 잡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 17번 선수가 살짝 견제를 들어가려다가 그 뭐지? 켈머카 선수가 대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원투원 같은 느낌으로 좀 수비를 하려고 하는 그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켈머카 선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압박을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제 요 17번 선수 같은 경우에 우드인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 어쨌든 스틱이 지금 보시면 당연히 이제 켈머카는 스틱을 그죠? 패싱 라인에 갖다 넣으면서 압박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17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요 포지션을 지키면서 이 볼두크한테 나오는 패스를 이렇게 차단을 하려고 하는 그 이제 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절묘한 패스가 이건 뭐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 장면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볼두크 선수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이 슬롯 쪽에서 골을 이제 득점을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쿠체로프 선수 칭찬을 드릴 때 자주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심패스를 쿠체로프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상대로 뚫고 가가지고 득점을 하는 케이스들도 꽤 나오거든요. 템파베이 그 경기를 보시면은. 근데 토머스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켈머카가 압박을 들어간 것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 17번 선수 같은 경우는 패싱 레인에 스틱을 이제 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대로 이제 요 심을 찾아가지고 범퍼 연결해가지고 원타이머 때려박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말씀드리는. 요 장면만 보셔도 뭐 얼마나 이제 이 선수가 플레이메이킹 능력이라든가 동료를 살리는 능력, 스틱 핸들링 같은 부분에서 재능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토머스 선수가 일단 좋은 부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홀러웨이 선수 이야기 좀 해야겠죠. 올해 이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홀러웨이가 정말 이 정도로 잘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오퍼시트로 누구냐 홀러웨이랑 브로베리도 잘하고 있죠. 근데 브로베리랑 홀러웨이를 데려갔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진짜 그 가서 잘 하겠냐? 막 이런 느낌의 반응도 꽤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반응이라든가 이런 데서 SNS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 에드먼턴에서 그런데 잘 하겠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오버페이 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죠 전혀. 게다가 홀러웨이는 그냥 리그 최고의 뭐 지금 보시면은 가성비를 보여주는 선수라고 뭐 그냥 가성비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그림입니다. 77경기에서 26골 37어스 63포인트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페이스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포네이션 스페이스 오프 이야기를 했었는데 포네이션 스페이스 오프 이후로는 경기당 1포인트를 찍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정말 최고의 시즌을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 뭐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스케이팅에는 강점이 있었죠. 에드먼턴에서도 그래서 이 스케이팅을 이제 바탕으로 한 체킹 역할 그리고 이제 부지런하게 이제 압박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실제로 올해도 이제 스케이팅 톱 스피드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에는 191을 실시했기 때문에 상위 5%로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슈팅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셉니다. 그냥 깡 위력이 세요. 그냥 센 슛을 잘 칩니다. 그 과정에서 톱 스피드가 157.7km, 공격수 상위 2%에 들어가는 수치예요. 그리고 슈팅 평균 속도 같은 경우에도 99.69km가 나오면서 상위 13%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보시면은 이 슈팅 측정치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아주 강력한 슈팅을 때려 붙일 수가 있다. 이런 능력이 굉장히 잘 보였던 골이 내슈윌전 골이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위협적인 그런 느낌의 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머스 선수가 코너 쪽에서 이제 올라온 이후에 홀로웨이 선수한테 패스를 해주고 그냥 홀로웨이 선수가 이 하이슬로 쪽이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 슈팅을 갖다 붙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사로스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죠? 이런 과정에서도 와, 이놈이 보통 센 슛을 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팅 어떻게 보면은 이 영역 비행 슈팅을 바라보셔도 굉장히 좀 골고루 나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제 11.1% 먼 거리에서도 이제 또 가운데에서는 11.1% 이상 찍히는 그림. 그리고 슬롯 쪽에서 하이 슬롯 쪽에서 33.3%, 15.4% 굉장히 준수한 모습 나오고 있고요. 골대 앞쪽에서도 26.7%뭐 이제 이렇게 찍히는 구간이 있고 로우 슬롯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슈팅 측정치 역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슈팅을 또 퍼센티지 같은 부분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선수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골을 잘 넣어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그 유형별 슈팅을 따져보면은 보시면 홀로웨이 선수 굉장히 골고루 골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샷 골 12골,
그리고 스냅샷 골 5골, 슬랩샷 골로 5골을 넣었고요. 티빈으로도 3골이나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냥 이제 단순하게 하나만 이렇게 이제 골을 많이 넣는, 예를 들면 이제 뭐 리샷,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웬만한 스나이퍼 선수들은 골을 많이 양산을 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슬랩샷 골도 이제 또 어느 정도 찍히고, 그리고 이제 티빈까지도 이렇게 또 골을 많이 또 이제 골 숫자가 찍히는 이런 선수가 생각보다 뒤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별로 없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좀 다양한 이제 툴로서의 이제 골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몬트리올전에서 나온 골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토마스 선수가 그죠? 끌고 들어오면서 로우 하이 플레이를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퍽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제 뿌려 올리는 걸 로우 하이 플레이라 그럽니다. 뭐 이건 굉장히 일반적이죠. 근데 요 로우 하이를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홀러웨이 선수가 네트 앞쪽으로 침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로우 하이 플레이가 나오게 되는. 근데 사실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로우 하이 플레이로 정말 그 재미를 많이 보는 팀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 전술은 2-on-2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죠? 여기 2명, 여기 1명, 그죠? 여기 1명 있고, 그리고 이제 수비수 여기, 그죠? 2명이 있죠. 지금 같은 폴크가 지금 이제 좀 들어오긴 했는데, 그런 느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2-on-2에서는 사실은 이 가운데 있는 선수가 우리 이제 공격 옵션을 찾아 들어가가지고 슬롯 쪽으로 침투를 하면서 이제 패스 집어넣는다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창출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어쨌든 홀로웨이가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토마스 선수가 로우 하이 플레이를 뽑은 다음에 당연히 이제 슬랩샷이 올라오겠죠. 그 과정에서 홀로웨이 선수는 스크리너로 들어가 주고요. 뒷장면인데 브로베리 선수가 퍽을 잡았을 때 홀로웨이 선수 스크린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여기 또 누구냐, 쉔이겠죠? 누군지 모르겠다. 어쨌든 마찬가지로 또 스크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2-3 같은 느낌으로도 운영이 될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홀로웨이 선수가 슬롯 쪽에 들어가 있고, 네트 앞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공격수 1명 여기 있는 데다가 사실상 수비수는 스크리너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아까 공격 가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 안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뭐 2-3 같은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2-on-2랑 2-3를 굉장히 많이 섞어서 쓰는데, 그 과정에서 브로웨리 선수의 슛 이후에 팁으로, 그죠? 팁으로 딱 마무리를 해가지고 골을 넣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이 팁인 골 하나 추가가 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올 시즌에 리스샷 10골, 슬랩샷 5골, 그리고 슬랩샷 5골, 팁인 3골 이상 넣은 선수가 이렇게 3명밖에 없습니다. 파스트니아크, 오베치킨, 홀로웨이. 물론 이런 걸 달성을 했다라고 해서 뭐 파스트니아크, 오베치킨 급의 득점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패턴의 골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의외로 그렇게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낸 골, 그러니까 골 패턴을 만들어낸 숫자가 적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홀로웨이가 이제 이제 대열에 합류를 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활동량, 아까 이제 지나가는 느낌으로 말씀드렸지만 60분당 활동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드먼턴에서 사실 이 선수는 이제 좀 부지런하게 많이 팀의 체커로 많이 활용이 됐었고, 그런 과정에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60분당 활동량이 16.69kg, 상위 5%입니다. 굉장히 이제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요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하나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토마스 선수가 네트 뒤쪽에서 조단 카이루 선수가 지금 슬롯 쪽으로 들어오는 걸 패스를 주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리시빙이 잘못돼가지고 카이루가 원래라고 하면은 이거 뒤쪽으로 빼주면은 이거 그냥 바로 딱 때려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퍽이 리시빙이 제대로 안 되면서 뒤쪽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와요. 이제 그 장면이고, 뒤쪽으로 빠진 퍽이 지금 내슈빌 선수가 퍽을 잡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바로 그냥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뭐 클리어를 한다라든가 그런 상황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런 상황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그 과정에서 홀로웨이 선수가 이제 네트 앞쪽으로 뛰어드는 과정에서 턴오버를 유도를 했고요. 턴오버 유도한 다음에 바로 슈팅 때려가지고 골을 넣는 그 장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이 이제 수비적으로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또 골에도 연관이 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홀로웨이 라인까지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홀로웨이 라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쉔 라인이라고 해야죠, 정확히는. 근데 어쨌든 이제 1라인에 이 카이루랑 네이버스랑 부치네비치, 그리고 2라인에 카이루, 홀로웨이, 누구냐,
쉔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홀로웨이가 굉장히 결정력이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라인에서 굉장히 확실한 스코어링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라인별 득점을 보시면은 쉔 라인 그러니까 홀로웨이가 들어있는 홀로웨이, 쉔, 카이로 라인에서 29골을 득점하는 과정에서 14실점 플러스 15가 찍혔고 토머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스, 토머스, 부치네비치 라인인데 21골 득점하는 과정에서 11실점을 했거든요. 플러스 10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보시더라도 라인별 득점 1, 2라인에서 어마무시한 득점 마진도 좋지만 20골 이상씩 지금 5대5 상황에서 만들어줬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림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보셨듯이 샷 블로킹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제 골리의 부담이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제 골리 퍼포먼스가 올라간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제 카이루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뭐 아까 이제 이 홀로웨이 선수 골 장면에서도 카이루 선수가 플레이 키를 쥐고 있는 이제 파워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죠. 그죠? 이제 코너 쪽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로우아이를 올려준다라든가 아니면 슬롯 쪽으로 패스 뿌려준다라든가 이런 정말 메인 플레이메이커 역할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 라인이 상당히 좋은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력이 안정이 되는 상황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외에도 있어요. 이슈가 아니라 그 위에도 강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3명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었고요. 다만 예기치 못한 변수가 피츠버그전에서 홀로웨이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런 좀 돌발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물론 지금 캘거리랑 밴쿠버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서부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 여지가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어쨌든 미네소타를 제낄 수 있는 그 포지션에 있는 팀인데 홀로웨이가 부상을 당해서 어쨌든 이 라인의 화력이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기는 그런 그림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와일드카드 1번 자리를 좀 놓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너무 좋으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잔여 일정 일단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어쨌든 피츠버그전도 5대4로 연장해서 잘 승리를 했고 다음 경기 콜로라도전입니다. 지난 경기 승리를 했었는데 뭐 이번 경기 사실 뭐 승리를 장담을 할 수 있는 대진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위니펙 그리고 에드먼턴 에드먼턴은 뭐 사실은 그죠. 원래는 쉽지 않은 상대지만 지금 뭐 맥데이비드도 없고 드라이자이트를 오늘 또 부상당했습니다.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 출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에드먼턴도 플레이오프를 거의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 안 시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를 그냥 이제 쭉 정규 시즌 끝까지 그냥 이제 쉬게 하는 방법도 그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에드먼턴 전도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대진이지만 뭐 그죠? 뭐 이길 수 있는 사이즈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시애틀은 뭐 그죠?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뭐 유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순위적으로 보면 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상대 전적을 따져 보니까 콜로라도 상대로 이제 2승 1패, 위니펙 상대로 1승 1패 1연장패, 에드먼턴 상대로 1연장패 1패. 그리고 이제 시애틀 상대로 2승이었고 유타를 상대로도 1승 2패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이제 남은 5경기 일정에서 상대 전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팀은 시애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뭐 에드먼턴도 이제 위닝 시리즈니까 괜찮다라고. 근데 뭐 에드먼턴도 지면은 2대2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뭐 좀 장담은 할 수 없는 일정이에요. 예. 근데 이제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 좀 다행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드먼턴 붕사문제 조금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뭐 어쨌든 콜로라도는 지상력이 잡아왔다라는 점. 위니펙은 뭐 한번 붙어봐야겠죠. 이제 그런 그림인데 일단 어쨌든 와일드카드 1번 자리를 이제 따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블루스의 기세가 만만치 않고 사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더 말씀드릴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준비를 하고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